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그다음에 K리그로 구성되는데요. EPL이 아무래도 FA컵 때문에 수년되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K리그는 갑자기 이 코로나 집단 확진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 K리그 5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리가에는 엘클라시코를 포함해서 9경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서울과 제주 경기인데요. 이 서울은 울산 원정에서 좀 아쉬운 오심 판정으로 패했지만 전반 초반 이 조영욱의 선제골 득점 이후에 이 극한의 수비 전술은 이 울산의 숨통을 조이기에 충분했죠. 기성용이 거의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이한범 모스마르와 3백 형태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좌우 풀백이던 윤정규와 김진규는 뭐 거의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많이 뛰고 중앙을 커버하면서 이 3백의 느린 발을 커버를 했었죠. 다만 상대 빠른 템포의 측면 공략에는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선수단에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이 정상 전력을 유지하기 힘든 시점이죠. 이 안익수 감독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주는 전북 상대로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이제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이창민과 최영준 이 중앙의 투 미들 조합이 합이 맞아가면서 확실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르소가 깊은 돌파에 이은 왼발 크로스로 주민규의 헤딩골을 도와줬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보여준 이 안정된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고 이적생들도 빠르게 팀 플레이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안정되고 이 중원 운영이 탄탄한 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서울이 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제주도 정우재가 왼쪽 미드필더 정우재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했지만 뭐 이 자리에 정훈이 올라오고 정훈이 보던 그 센터백 자리에는 이지솔이 투입되는 등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서울이죠. 제주가 뭐 실수 없이 두드리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네요. 이 경기 서울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전북과 김천 경기인데요. 전북이 제주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3연패 부진입니다. 개막 후 1승 1무 3패 아주 극심한 부진이죠. 전북은 화려한 선수단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 센터백 보강에 실패하면서 뒷문이 좀 불안한 상황이죠. 일류첸코와 구스타보의 부진함도 있지만 확실한 찬스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상대로도 이 박스 안에서 구자룡의 수비 미숙으로 이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내줬죠.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이 공격 전개 속도도 늦어지면서 상대가 수비가 자리를 다 잡아서 찬스가 쉽게 나오지 않았죠. 전북 상대로 밀집 수비를 펼치는 상대를 공략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김진규라는 미드필더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에 좀 숨통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이 주말 인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죠. 우세한 경기력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패스미스 한 방이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패했습니다.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냈고 공세를 퍼부었었죠. 전반 초반 고승범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히는 등 좀 운이 따르지 않았고 바로 이어진 상황에서 이 정현철의 백패스 미스로 실점을 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오래 머물렀지만 조규성이 이 상대 집중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확실한 찬스가 없었죠. 유유슈팅 한 개에 그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북이 최근 3연패 부진이지만 화려한 멤버들이 건재한 만큼 4연패까지 무너질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김천이 인천 원정에서 이 조규성이 봉쇄당하자 확실한 약점을 보였던 만큼 전북도 특단의 수비 전술을 들고 나설 거예요. 김천 수비 라인이 포항전에서 역습과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전북이 영입한 김진규, 그다음에 뭐 송민규, 김보경, 문선민 이런 이선 자원들이 활약을 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경기입니다. 다만 전북이 이 조규성을 봉쇄하지 못한다면 조규성이 골이 터지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전북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그라나다 경기인데요. 알라베스가 주말 소시에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하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기량에서 밀리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왼쪽 측면 리오자를 앞세운 역습의 속도는 날카로웠지만 워낙 공격 숫자가 부족하니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죠. 상대 공세를 박스 안에서 잘 막아내긴 했는데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했는데요. 이게 딱히 알라베스 수비 라인이 못했다기보다는 소시에다 그 오야르자발의 킥이 너무나 정교했었죠. 막판 총공세를 펼치긴 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결국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그라나다가 주말 엘체에게도 패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3무 7패 승리가 없습니다. 부진 탈출을 위해서 엘체 상대로 홈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특히 좌우 풀백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면서 박스 안까지 침투해서 슈팅도 시도하고 했죠. 근데 뭐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다가 이 상대의 역습에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그라나다도 후반 동점골 위에 공격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의 골키퍼의 선방, 그다음에 또 골대 불운에 시달리며 결국 패하고 말았죠. 두 팀 모두 앞선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줬죠. 비록 득점 없이 패했지만 두 팀 모두 상대 골키퍼 선방이 좋았던 경기였어요. 강등권에 몰려있는 두 팀이죠. 서로 승점 3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며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네요.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알라베스의 승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엘체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엘체가 그라나다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연패에서 벗어났죠. 공격적으로 나선 상대에 고전했지만 전반 초반 간결하고 정교한 역습 전개로 이 선제골을 뽑아냈어요. 강하게 압박 전술을 펼치는 그라나다 상대로 중원에서 피델이 탈압박하면서 역습을 시작을 했고 이 밀라의 패스에 이어 간결한 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최전방 보예와 폰세의 부진은 좀 아쉬웠지만 이 측면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후반 상대 공세에 위기가 많았지만 이 바디아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 그다음에 골대의 행운이 따르면서 승리를 지킬 수 있었죠. 발렌시아가 헤타페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연승이 좀 멈췄습니다. 브라이언 힐이 공격을 좀 주도했지만 최전방에서 뒤로가 받아주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전개의 연결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쓰리백 형태로 나선 수비 라인은 상대 투톱 상대로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며 큰 위기가 없었죠. 공격 전개에서 큰 축을 담당하던 그 왼쪽 측면의 가야의 부상 이탈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공격 전개의 밸런스가 좀 깨진 모습이죠. 그래도 오른쪽 측면에서 풀케어가 돌파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게데스와 힐이 중앙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공격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죠. 엘체는 지난 라운드 골대의 행운, 골키퍼 선방이 잇따르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한 역습의 색깔은 보여주고 있죠. 발렌시아는 43실점으로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 최근 원정에서 좀 부진했었죠. 알라베스에게도 패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의 경기력이 더 앞서 있긴 하지만 최근 엘체가 홈에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역습 카운터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엘체의 역습 카운터가 안 터진다면 뭐 아무래도 저조한 득점력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죠. 엘체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레반티 경기인데요.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에게 4대 0으로 크게 패하고 말았죠. 뭐 원체 전력 차이가 났고 원정인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이 상대의 빠른 선수들을 막하지 못하면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페널티킥 실점으로 무너졌고 의식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섰음에도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컸던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내내 뭐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했죠. 레반테는 홈에서 에스파뇰과 1대1로 비기며 연패는 모면을 했죠. 레반테 수비가 확실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박스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상대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했던 그 데프로토스가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는 최근 아주 좋아진 컨디션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이 주요했지만 이 최전방이 나서 마티의 마무리가 좀 부족했죠. 중원에서 멜레로의 운영도 에스파뇰 상대로는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불안하던 수비 라인은 결국 후반 초반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그래서 상대 골키퍼의 크로스 처리 미숙을 틈타서 푸아도가 헤딩 동점골을 기록하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레반테의 우위가 확실하죠. 레반테도 수비 라인이 견고하지는 못한 모습인데 프로토스의 기량이 살아나면서 확실히 공격 진영에서의 날카로움이 살아나고 있어요.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측면 공략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프로토스가 캐리한다면 레반테가 잡아내면서 이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오사수나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라요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라요가 주말 세비야와 1대1로 비기면서 리그 9경기에서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세비야 상대로는 좀 팽팽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좀 부족했죠. 원체 상대 수비가 견고했고 수비적으로 운영했지만 마무리 패스가 잘 안 됐습니다.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몰리게 하고 측면 전환까지는 빠르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좀 날카롭지 못했어요. 후반 시작과 함께 베베가 측면에서 전혀 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은 했죠. 이후에도 베베의 오른쪽 공략을 통해서 공격 시도를 했지만 추가골은 없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크로스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에이티 마드리드는 주말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고 주중 챔스에서도 맨유 원정 가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상승세죠. 카디스 상대로는 전반 초반 강한 압박으로 상대 볼을 탈취하면서 이 주앙 펠릭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죠. 펠릭스는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4골 1도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의 폼이 최근 떨어졌지만 펠릭스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죠.
카디스의 공세에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중반 이 코레아가 상대 측면을 무너뜨린 후 중앙에 데포의 골로 연결시키면서 승리를 했죠. 챔스 원정에서도 맨유의 공세를 수비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요의 느린 수비력으로 에티 마드리드의 빠른 공수 전환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라요 베베이 폼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에티 마드리드의 수비력이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혼자서 뚫어내기는 좀 벅찰 겁니다. 에티 마드리드의 현란한 좌우 측면 공략에 라요가 버텨내기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라요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대구의 경기인데요. 수원이 강원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했죠. 라스와 양동현이 투톱 모두 부상으로 이승우가 K리그 데뷔 후 첫 선발을 출전을 했죠. 빠르고 침투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니실라의 플레이도 같이 살아나면서 수비적인 강원 상대로 효과를 좀 봤죠. 3백 라인은 김건웅이 중앙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잭슨과 김동우의 접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적으로 잔뜩 웅크린 강원 상대로 공격 전개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센터백 김동우가 이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이승우도 포인트가 없었지만 확실히 폼이 올라오며 날카로운 패스와 연계 플레이도 보여줬습니다. 대구가 주말 성남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고 주중 아침 프롭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예상 외로 출혈이 큰 상황입니다. 성남 상대로는 전반 초반 상대 침투에 선제 실점했지만 세징야 중심의 공격 전개로 실마리를 풀었죠. 에드가의 헤드골로 균형을 맞췄고 고재현이 에드가의 슈팅이 튀어나온 골 리바운드 슛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죠. 측면을 공략 후 중앙으로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중 아침 경기에서는 연장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며 승리했지만 에드가가 시즌 아웃이 의심되는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위기가 생겼죠. 선수단의 체력 소모와 주축 선수의 부상 악재가 겹치면서 대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원은 트윈타워의 부상 이탈로 공격력이 좀 약화된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작고 빠른 선수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에드가의 부상과 주중 연장 접전으로 힘든 상황이죠. 대구 수비 라인이 빠르고 침투 플레이에 항상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수원의 임시 방편인 공격 전술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경기예요. 박주호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수원FC가 확실하게 우세를 가져갈 경기로 보여지네요. 수원FC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울산이 서울전 승리 후 아침 프로업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서울전과 그 포트전 명단을 비교해보면 김기희는 서울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김영권, 서령우, 박용호, 신영민, 이청용, 김민준이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여기에 포트전 승리 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번 주말 경기에 정상적인 전력으로 나서기 힘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포항이 수원 원정에서 PK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비겼죠. 이 확실한 타겟맨이 없지만 이승목, 고용준, 임상엽 이런 발빠르고 침투 플레이가 좋은 공격수들이 수시로 위치를 스위칭하며 상대를 공략하며 재미를 보고 있죠. 후방에서의 빠른 공격 전개 패스를 이승모가 연계해주면 고용준과 이상엽이 마무리하는 이 패턴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협적입니다. 수원 양영목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포항이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죠. 이 박찬용과 그레트 이 투 센터백의 수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재희, 허용준 이런 확실한 조커들도 버티고 있죠. 신진호, 신강훈의 투미들의 안정감은 이 K리그 최고 수준이죠. 기세가 오른 포항 상대로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이 버티기 모드로 나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확진자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주말 경기와 아침 경기 명단을 비교해봐도 이 주축 선수 다수가 확진됐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수비 라인이 초토화됐죠. 포항이 올 시즌 첫 동해안 더비에서 웃을 수 있을 그럴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울산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성남과 인천 경기인데요. 성남이 대구 원정에서도 패하며 개막 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죠. 지난 시즌 견고했던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고 이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죠. 대구 원정에서도 전성수가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 장면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측면 수비가 계속 뚫리며 고전했고 결국 상대 에드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헤딩 실점하고 리바운드 슈팅에 또 추가 실점을 했죠. 수비적인 운영을 하지만 지난 시즌 주축 수비수들이 교체되며 경감이 사라졌고 특히 상대 측면 공략에는 좀 측면 수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종우와 팔라시오스를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들이 팀플레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인천의 초반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김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3승째를 챙겼습니다.
이 상대 전력이 우세한 것을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죠. 라인을 내렸고 김천의 강한 압박 플레이에 좀처럼 빌드업에 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상대 슈팅이 골대 맞는 위기를 넘긴 후 바로 상대의 패스미스를 무고사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죠. 상대 원톱을 완벽히 막아내고 라인 올린 상대 수비진을 한 방에 파괴하는 역습 패턴 전략은 이 조성환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잘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죠. 성남이 공격력을 보강했지만 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천의 짜임새 있는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무고사를 향한 역습 전개가 더 우세할 경기죠. 다만 인천도 올 시즌 수비적인 운영으로 득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되게 커 보입니다. 성남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이 레반테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연승에 실패했죠. 홈팀의 오른쪽 공격에 왼쪽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좀 고전하는 경기였습니다. 중원 싸움에서도 상대에게 밀리며 고전했죠. 토마스 향한 역습 전개는 굉장히 간결하고 효과적이었죠. 토마스도 상대 수비와 몸싸움하며 위협적인 그림 잘 만들어줬습니다. 밀리던 경기는 후반 초반 후방에서 낮고 길게 깔려온 패스를 푸아도가 마무리 지으면서 앞서갔죠. 이 상대의 수비 빈 공간으로 움직인 푸아도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죠. 후반 중반 로페즈 골키퍼가 부상으로 교체됐고 이후 평범한 크로스를 이 교체 들어온 가르샤 골키퍼가 미스하면서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마요르카는 주말 레알 마드리드에게 3대0으로 패하며 리그 5연패 부진이죠. 좀처럼 수비 안정화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서기보다 레알 상대로도 강하게 반격을 했고 무리키 향한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 골문을 열기는 좀 역부족이었죠. 선제골 찬스도 있었지만 이 앙헬과 무리키의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의 강한 압박에 수비 지정에서 볼을 빼앗기며 선제 실점하며 무너졌죠. 이후 PK 그다음에 크로스에 이은 헤딩 실점하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홈인 만큼 마지막까지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마요르카의 수비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죠. 리그 5연패 그리고 원정도 최근 5연패입니다. 토마스, 푸아도, 투톱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에스파뇰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 마요르카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에스파뇰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셀타 비고와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셀타가 비아레알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앞서 마요르카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뒀지만 공격진의 침묵 속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측면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 고전했고 상대 측면 크로스에 이은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상대 최전방의 슈팅이 좀 빗나가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상대에게 운영에 밀리며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기도 어려웠죠. 아스파스의 슈팅 감각은 괜찮았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 찬스를 만들기에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베티스가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좀 부진했지만 주말 빌바오와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죠. 이글레시아스가 최전방에 서고 후안미와 카날레스, 페키리가 2선에 배치됐는데요. 이글레시아스가 버티면서 연계를 해주자 2선의 날카로운 전개로 빌바오의 견고한 수비를 잘 흔들어줬죠. 전반 중반 레프트백 미란다의 오버래핑인 긴 크로스를 이글레시아스가 헤딩 결승골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글레시아스 거의 2달여 만에 뽑아낸 리그 골이었죠. 다만 후반 페키리가 좀 보복성 걷어차기로 이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중 유로파까지 치르며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력 선수의 결장 여파가 좀 커 보이죠. 베티스가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앞서 있지만 주중에 유로파 리그를 치러야 하고 이것도 더군다나 원정 경기예요. 부상자와 또 징계 결장자들이 있죠. 정상 전력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티스의 공격력이 훨씬 좀 날카로운 상황이죠. 셀테가 최근 홈에서 패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혹시 모를 무승부도 열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셀타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카디스가 아이티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하며 4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죠. 최근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1승 3무로 좀 버텼는데 상위권 팀에게는 전력 차이 드러나며 무너지고 말았죠. 전반 초반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하다 볼을 빼앗기며 실점했는데 이 레데스마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였죠. 실점 후 수비적인 상대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며 나섰지만 박스 안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상대 수비 조직을 뚫기 힘들자 얼리크로스로 공격 패턴을 잡았고 결국 네그레도의 헤더로 동점골을 기록하긴 했죠. 그러나 결국 측면 수비가 뚫리면서 박스 안에서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아레알이 주말 셀타비고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고 주중 챔스에서도 유벤투스에게 3대0 완승을 거뒀죠. 리그 경기에서는 단주마와 로셀소를 앞세워 측면 공략을 통해 공격을 풀어갔습니다. 단주마가 몇 차례 찬스가 있었지만 이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마무리 짓지 못했죠. 결국 후반 중반 파레오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어요. 챔스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후반 중반 제라드 모레노 투입한 후에 3골을 뽑아내며 3대0 완승을 거뒀죠. 모레노 투입 후 페널티킥 2개가 있었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운영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디스가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선전을 펼치긴 했는데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무너졌죠. 비아레알 역시 단주만 로셀소 그리고 풀백 에스투피냐까지 측면 강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라드 모레노가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비아레알의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카디스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세비야가 주말 라요와 1대1로 비기면서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 부진이죠. 더군다나 알라베스, 라요 이런 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리그 1위와 차이가 좀 나는 만큼 리그 1위 자리를 노리기보다는 유로파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죠. 라요와 팽팽한 경기를 치르며 쉽사리 우세를 점하지 못했고 후반 초반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선제골까지 내주고 말았죠. 아쿠냐를 대신해서 출전했던 이 어거스틴슨의 수비 미스였죠. 그래도 후반 미르가 집요하게 살려낸 볼을 달레이니가 동점골로 연결하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시에다가 주말 알라베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부진했던 소시에다지만 최근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챙기고 있어요. 이삭이 선발 출전하면서 최전방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홈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올라서다 상대 측면 역습에 위기가 좀 있었지만 이 골키퍼 선방으로 잘 버텨냈죠. 부상에서 복귀한 포르투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고 오야르자발의 프리킥을 주비멘디가 헤딩 결승골로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막판 상대 총공세에 휘청였지만 이 레미로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좋았죠. 두 팀 모두 최근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 최전방 공격수의 부진이 좀 있죠. 다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에서는 리그 최소 실점인 이 세비야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르와 오캄포스가 버티고 있는 세비야가 우세할 경기지만 세비야는 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러야죠. 체력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죠. 세비야의 승무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죠. 레알이 주말 마요르카 상대로 3대0 완승 거두면서 최근 공식전 5연승의 상승세죠. 약팀과의 경기였던 만큼 손쉽게 운영을 했고 확실히 개인기량 우세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상대 역습 시 2, 3인 패스 플레이에 이 상대의 그 패스 플레이에 좀 위기가 좀 있었죠. 근데 상대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실점은 없었습니다. 후반 초반 벤제마의 패스로 비니시우스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벤제마가 멀티골로 세기를 박았죠. 다만 이날 경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벤제마의 출전 여부가 좀 미지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를 4대0으로 잡았죠.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4득점이에요. 상대가 비교적 약체들이었지만 이 견고한 빌바오 수비라인 상대로도 4득점을 했죠. 오사수나 상대로는 오바메양이 최전방에 나서면서 확실히 공격의 짜임새가 좋았습니다. 오바메양이 중심을 잡아주고 덴벨레와 토레스의 공격력도 좌우에서 좋았죠. 최근 가비의 폼도 올라오며 중원에서 공격적인 움직임도 좋습니다. 상대 공격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알베스 합류의 이 포백 라인도 굉장히 정교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인 어려움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엘클라시코지만 현재 경기력이 있어서 레알이 조금 앞서 있죠. 벤제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올 시즌 비니시우스의 폼도 너무 좋죠. 바르샤가 최근 중원에서 이 가비의 폼이 좋지만 레알의 노련한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중원 라인이 더 우세한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유로파 치르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바르샤가 레알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5회차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서울의 패, 2경기 전북의 승무, 3경기 알라베스의 승패, 4경기 엘체의 승무, 5경기는 오사수나의 패, 6경기 라요의 패, 7경기 수원FC 승, 8경기 울산의 패, 9경기 성남의 무패, 10경기 에스파뇰의 승, 11경기 셀타비고의 무패, 12경기 카디스의 패, 13경기 세비야 승무, 14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15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금요일 새벽에 벌어지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변수가 발생할 시에 저희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